지금 방금 가정법에 대해서 영상을 30분 동안 촬영했거든. 마이크를 안 켰어. 몹시 화가 난다. 썸네일. 아까 썸네일도 오늘 처음으로 만들었거든, 예쁘게. 마이크가 없는 관계로 그냥 내가 그려서 만들게요. 몹시 화가 난다. 오늘은 가정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할게요. 자, 가정법이 일단은 너희들이 가정법 if 등장하면 가정법 떠올리잖아. 근데 if가 등장하는 문장이 사실 두 개야. 간접 의문문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좀 방금 얘기했던 가정법이라는 애가 있어. 이 두 가지가 달라요. 이거 먼저 구분을 하고 가야 되거든. 일단 간접 의문문은 잘 모르는 친구들을 위해 다시 한번 설명을 해줄게. 이거 아까 진짜 열심히 설명 다 했는데. 자, who are you? 이거 직접 의문문이죠. 이거를 원래대로 돌려놓는 거야, 평서문처럼. 그럼 who you are 하면은 이제 이게 간접 의문이 되거든. 근데 간접 의문을 왜 만드는지 알아요? 왜냐면 이렇게 만들게 되면 이렇게 만들게 되면 얘는 이제 더 이상 문장이 아니야. 얘는 명사 취급을 해요. 그걸 명사절이라고 하잖아. 그러면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나는 너가 누군지 알아. 이렇게 쓰는 거야. 간접의문은 해석도 뭐 하는지라고 되죠. 그래서 명사절이라는 게 가장 큰 특징이야. 하지만 근데 간접의문 설명 조금만 더 해보면 모든 의문문에 의문사가 있는 거는 아니잖아. 이렇게 너는 그녀를 좋아하니? 없잖아. 이거 간접의문 만들잖아. 두만 지워지거든. 그렇게 되면 이게 접속사 대과 다를 게 뭐야, 그치? 그때 써주는 게 if나 whether이야. 이 whether 말고 영상 듣는 친구들 중에 이렇게 띨띨한 친구는 없겠죠. 이건 날씨 관련 없고요. 요걸로 써요. 여기서 이제 if가 등장을 한단 말이지. 그러니까 즉 의문사가 없는 간접 의문문에 등장하는 if는 가정법 if가 아니다. 일단 이거를 머릿속에 넣어놔야 돼. 아셨죠? 그러면 다시 가정법에 있는 얘는 만약이라고 해석하잖아요. 가정법에 있는 얘는 부사절입니다. 그러면 이 두 개 구분하는 방법도 알려줄게요. 구분하는 방법이 뭐냐면 진짜 간단하다. if하고 뒤에가 뭐가 써있든 간에 신경 쓰지 마시고요. 주어가 이렇게 나온다고 쳐봐. 그러면 목적어네? 현재의문문 이렇게 나온다고 쳐봐. 문장 끝났잖아. 부사절이네? 가정법 이렇게 보면 돼요. 진짜 어렵지가 않죠?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좀 조심할 것들 좀 보게 되면은 간접 의문문에는 너희들 그 좀 이따가도 내가 다시 한번 설명하겠지만 이 중학교 1, 2학년 때 시험 범위에 단순 조건문 if를 배우면서 미래형 위를 사용할 수 없다 이거를 되게 강조해서 많이 배웠을 거야. 근데 간접 의문을 쓸 수가 있어요, 미래형은. 그래서 얘는 will이 들어가도 된다. 이것도 기억을 해놓고 알아보는 방법은 주절을 보고 알아보는 거다. 그것도 잘 기억을 해놔야 돼. 주절이 완전하면 얘가 부사 성립. 얘가 명사가 비어있는 형태면 얘가 이제 간접은 명사절이 된다. 아시겠죠? 이거 되게 중요한 파트예요. 자, 그러면 계속 가볼게. 그러면 간접 의문이랑 부사절이랑 그 조건절이랑 구분하는 방법 알려줬으니까 가정법에 대해서 한번 쭉 가보죠. 만약에 if I were you, 내가 너라면 가정법에는 was를 안 쓰는 거 아시죠? 이게 사용 안 합니다. 이거 잘 기억해 놓고 if I
It rains. I will go outside. 그냥 한번 막 만들어 보는 거야. 내가 너라면 I wouldn't do that. 지금 내가 조금 기운이 없어도 이해해 주세요. 방금 진짜 열심히 강의를 했는데 띨띨이 같이 마이크를 안 켜놔갖고 이런 일이 벌어져서 너무 지금 속이 상해갖고. 그리고 어제 현강에서 보니까요, 필기를 어떻게 따라가는 건지 몰라갖고 막 설명은 안 듣고 필기에 목숨 거는 친구가 있더라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한 문장에 대한 이제 그 내신 마냥 내신 설명할 때 한 문장 설명을 다 듣고 나서 그 다음에 이해가 되면 정지를 시키고 그 다음에 필기를 하고 이해 안 가는 부분 있나 체크를 해놓고 그 다음에 영상을 재생하고 이런 식으로 해야 가장 효율적인 필기가 됩니다. 아셨죠? 자, 지금 쌤이 하나, 둘, 셋, 넷, 5문장을 적었거든. 근데 눈치가 빠른 친구가는 알아봤을 텐데 얘 시제는 현재, 얘는 과거, 얘도 과거, 얘는 미래, 얘는 과거 완료, 과거 완료, 얘는 과거인데 과거 완료, 얘는 과거 완료인데 과거, 이렇게 섞여 있거든요. 차근차근 갈 거니까 너무 쫄지 말고 잘 보세요. 이 첫 번째 문장을 뭐라고 하냐면 얘가 바로 가정법 현재예요. 가정법 현재 또는 조건문이라고 불러요. 이게 우리가 중학교 때 단순 조건문이라고 배운 이 녀석이야. 얘가. 그 다음에 얘는 가정법 과거라고 부르고요. 얘는 가정법 과거 완료라고 부르고 얘는 시제가 섞였다. 그래서 혼합가정법이라고 불러요. 혼합가정법 이렇게 불러요. 그러면 이게 뭔 차이가 있는지 차근차근 설명을 해볼게요. 이 가정법 현재는 미래 사실이나 현재 사실을 말해. 가정법 과거는 미래 사실이나 현재 사실을 말해. 자, 헷갈리지 벌써부터? 잘 들어봐. 단순 조건문 혹은 가정법 현재라는 이 녀석은 미래 지향점이나 이렇게 미래형 써 있잖아, 그치? 이거 아까도 그 가정법 현재는 미래형을 못 쓴다 그런 거, 이 if절 이걸 조건절이라고 하거든. 조건절만 못 쓰는 거지. 이 귀결된 이 귀결절 혹은 주절이라고 하죠. 이 주절은 써도 돼. 여기다 안 써서 또 오답 받는 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학교에서 이렇게 주거든. 내일이라고 줬는데 미래형 안 써버리면 오답 돼. 얘가 못 쓰는 거지. 얘는 써. 그래서 이것도 헷갈리지 마세요. 학교 선생님이 이런 거 노려요. 실제 이번에 있었을걸? 위례중 중학생이었는데 위례 중학생이 이 윌 여기는 당연히 조건절은 안 썼는데 귀결절에 윌 안 썼다고 오답 받은 애가 실제 존재했어요. 무튼 다시 현재로 그 시제로 돌아와서 가정법 현재는 똑같이 미래와 현재지야. 가정법 과거는 똑같이 미래와 현재지야. 그럼 하나씩 설명해 줄게. 미래를 나타낼 때 어떤 건 현재고 어떤 건 과거냐. 그게 뭐냐면 내일 너가 친구를 만난다면 같이 영화 보러 갈 거야 라고 말을 한다고 쳐봐. 뭘로 써야 될 것 같아? 가정법 현재로 써야 돼. 근데 내일 너희가 차은우를 만난다면 확 꼬셔버릴 거야. 이건 뭘로 써야 될 것 같아? 가정법 과거로 써야 돼. 이게 뭔 차이가 있는지 느낌이 오나요? 똑같이 미래지향인데요. 하나는 실현 가능성이 있어. 그게 가정법 현재야. 단순 조건만. 근데 불가능한 일이야. 내일 니들이 어떻게 이 지역에서 갑자기 차은우를 만나겠어?
그치? 너희들이 꼬실 수 없다 막 이런 능력적인 문제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차은우 자체를 만나기가 힘들잖아요. 그러면은 불가능한 일이니까 그건 가정법 과거를 쓰는 거야. 그러니까 즉 일어날 수 있냐 없냐의 범주에 달려 있어. 근데 학교 선생님이 설마 애매하게 이렇게 실현 가능성의 여부를 뭐 5대5, 6대4로 주시겠냐고. 절대 안 그래요. 어떤 식으로 주시냐? 방금 쌤이 적은 문장. 내가 너라면 이게 가능하겠냐고. 불가능하잖아. 내가 너라면. 지금 쌤이 남자 목소리잖아요. 뭐 쌤이 모르는 학생은 없을 텐데 다 우리 학원 아이들이 보는 걸 테니까. 근데 내가 여자라면 이런 거 불가능하잖아. 그때 가정법 과거를 쓴다. 일단 미래지향일 때 두 가지 차이점이 이해되시죠? 현재지향일 때는 뭐냐면 가정법 현재를 쓰는 현재지향점은 그냥 현재 얘기하는 거야. 만약에 얘는 현재지향이 조금 애매하긴 한데 만약에 네가 우리 집에 오면 내가 이거 해줄게. 이거 약간 미래지향이긴 한데 내가 지금 딱히 현재지향점이 떠오르는 게 없어. 내가 떠오르는 얘기해줄게. 근데 얘 같은 경우는 딱 돼. 가정법 과거는 현재 사실을 반대로 얘기해야 돼. 예를 들자면은 지금 내가 녹화하고 있는 시점이 쌤이 뭐 편집도 안 하고 그냥 생 원본을 올리다 보니까 시계가 그냥 나와 있죠. 3시 40분 보이지. 근데 이 시간에는 너희들이 없단 말이야. 그런데 너희가 A2반이 지금 수업을 하고 있다면 지금 이미 일어난 사실을 없는 사실을 내가 반대로 가정을 하고 있지. 그게 가정법이야. 그때 가정법 과거를 쓰는 거야. 이해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가정법 과거 완료는 조금 짱구가 돌아가는 친구들이면 바로 눈치를 채야 되는데 얘는 가정법 과거 완료는 과거 사실을 말하는 거야. 과거 사실을 반대로 얘기하는 거야. 어저께 누구를 얘기해 볼까? 리니가 어제 좀 기운이 많이 없었잖아. 수행평가 때문에 잠을 많이 못 자서. 리니가 어제 활발했다면, 열심히 했다면 가정법을 이해를 더 잘했을 텐데. 이런 내용. 지나간 사실, 과거에 대한 사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 근데 리니는 어제 열심히 하지 않았어. 너무 피곤해했어. 근데 그걸 반대로 얘기했지. 활발하게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면 이렇게 얘기를 했지. 그게 가정법 과거 완료라는 거예요. 어렵지 않아요. 그 다음에 혼합가정법은 뭐냐면 말 그대로 섞인 거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야 오늘 딱 왔는데 내가 오늘 너라면 어제 그런 짓은 하지 않았을걸? 이런 거. 그러니까 두 가지의 시자가 섞인 거. 얘는 뭐 반대겠지. 야 어제 내가 너였으면 오늘 이렇게 했겠다. 이런 거. 어제 내가 너였으면 공부 열심히 해갖고 오늘 시험 잘 봤겠다. 뭐 이런 거. 두 가지의 시제가 섞였죠. 그러면 생각을 해봐. 두 가지 시제가 섞이면 어려워. 이거 구분을 어떻게 해, 그지? 학교 선생님 혹은 평가원은 절대로 그렇게 애매한 여지를 남겨주질 않아. 왜냐면은 생각을 해봐라. 이의제기 들어오잖아? 진짜 학교에서 이의제기 들어오면 다 뒤집어져. 그 전부 다 한 장 한 장 다 꺼내서 난리도 아니야, 난리도 아니야. 힘들어. 수능은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완벽한 장치를 심어놔. 어떤 걸 심어 놓겠어? 부사를 심어놔. 예를 들자면 여기에 나우가 있고 여기에 yesterday가 있다고 생각을 해봐. 그러면 이거는 너희들이 이의제기를 할 수가 없어. 부사를 줬거든. 이거 현재예요. 자, 가정법은 현재 사실의 반대를 가정법 과거로 쓰기로 했고, 가정법 과거 사실의 반대는 가정법 과거 완료로 쓰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딱 떨어지죠. 근데 쌤이 미래 온지 얼마 안 됐지만 학군지에 쭉 있었잖아. 거기에서도 이런 혼합가정법을 문제를 내는 경우는 많이 못 보긴 했어요. 사실 뭐 없었다는 건 아니야. 있긴 있는데 많이 못 보긴 했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일단은 최소 가정법 과거와 가정법 과거 완료를 구분하는 방법 정도는 알아야 한다. 아셨죠? 자, 그러면 다른 예시를 한번 다시 깔끔하게 적어볼게요.
새 종이를 보세요. 다시 한번 예시를 적어볼게. If it rains, 비가 온다면 나 아까 놓을 건데 will go 그냥 고만 쓸게요. 나 설명 안 한 게 있네. 이게 나 진짜 성질나네. 내가 지금 멘탈이 약간 털려 있어. 녹화를 진짜 열심히 했거든. 근데 날려버려갖고 아까 설명했었나 안 했었나 막 헷갈려. 이거 봐, 나 지금 막 엉뚱한 거 쓰고 있는 거야. 설명을 안 했어 이번에. 아까 날린 거에서 설명을 했고. 자, 뭘 내가 빼먹었냐면요. 가정법이 어디서부터 다 설명한 거 여기 다시 봐볼게. 요 문장들이에요. 요 문장들. 가정법 과거랑 가정법 과거 완료. 혼합도 포함이기는 한데 얘네들이 찐 가정법 일어난 사실을 반대로 얘기하는. 그러니까 즉 단순 조건문 제외하고 이 조건문 제외하고 나머지 이 네 문장은요. 가정법이 성립이 됐으면 가정법 과거부터 과거 완료를 가정법이라고 보잖아요. 얘네들이 성립이 됐으면 주절에 주절에다가 조건절 말고 귀결절 주절에다가 would나 could나 should나 might를 필수적으로 적어야 해요. 이거는 의미적으로 맞춰서 아무거나 들어가기만 하면 문법적으로 맞습니다. 그냥 쌤은 그냥 현강에서는 귀찮아서 그냥 우쿠슈마라고 말하거든. 이 중에 하나가 필이 들어가야 돼. 쌤 안 까먹고 잘 집어넣었죠. 멘탈이 아무리 털려 있어도 우둔투 다 썼죠.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쌤이 안 까먹고 여기 다 써놨죠. 자, 그러면은 지금 아까 위에서 했는데 왜 또 다시 적었는지 아십니까? 자, 이왕 배우는 거 끝까지 배워두면 좋겠죠. 직설법까지 가셔야 돼요. 자, 직설법이 무슨 말이냐면 가정이 일어난 사실을 반대로 말한 거잖아. 그렇다 보니까 직설적으로 말하는 친구들 있지. 있는 그대로 상처 안 받게 돌돌 말지 않고 그냥 그대로 말하는 거. 그게 이제 직설법이에요. 가정법인 직설법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문장. 얘는 단순 조건문, 가정법 현재. 얘는 반대로 말한 적이 없어요. 직설법이 존재하지 않아요. 아셨죠? 자, 여기서부터 이제 이 가정법 과거 완료. 얘네들은 혼합. 얘네들이 이제 일어난 사실을 반대로 말한 가정법이란 말이지. 그러면 이거를 만들어 볼게요. 자, 쌤은 as를 썼는데 별 이유 없어. 그냥 제일 짧아서 썼어요. 때문에라는 뜻을 갖고 있는 because나 since나 그냥 아무거나 써도 돼. as it 지금 비가 왔다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면은 doesn't rain, I don't go. 자, 이게 왜 현재로 바뀌었는지 아시죠? 자, 다시 얘기해 줄게요.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서. 가정법 과거는 현재 사실의 반대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짜증나기는 해. 현재 이거 시제 맞춰주거나 과거 맞춰주면 안 헷갈릴 텐데, 그치?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내가 옛날에 미국에서 대학 다닐 때 쌤이 물어본 적이 있었어요, 실제. 근데 그분이 이제 교수님이시는 했는데 뭐 오피셜은 아니죠. 뭐 그분이 아무리 전문가시겠지만 일단 내가 들은 얘기를 해주면 이게 실제가 아니기 때문에 시제의 거리감을 둬 갖고서 그게 조금 더 사실이 아니다라는 걸 표현하기 위한 방법이라고 하시더라고. 그래서 시제를 바꿨다라고 하시더라고. 아무튼 뭐 그런 설명을 들은 기억이 있네요. 아무튼 그래서
이렇게 바뀝니다. 다시 현재 사실이라서 현재형, 반대기 때문에 부정문. 이게 만약에 긍정문이었으면 부정문. 지금은 긍정문이니까 부정문으로 썼지만 여기가 부정문이었으면 긍정문으로 다시 또 바뀐다는 소리야. 아셨죠? 그럼 얘는 어떻게 되겠냐? 이거 너희들이 할 줄 알아야 되는데 얘는 가정법 과거 완료란 말이야. 가정법 과거 완료는 과거 사실의 반대야. 그럼 어떻게 되냐? As it didn't. 과거형으로 써줘. 비가 안 왔었기 때문에 I didn't go 이렇게 되는 거야. 뭐 얘는 해줄 필요가 있나요? 똑같은데. As it doesn't. 가정법 과거니까 현재요. rain. 얘는 가정법 과거 완료로 되어 있으니까 I didn't go 이렇게 되는 거. 얘는 뭐 순서만 바꾸면 되고. 이렇게 직설법으로 바꿉니다. 직설법으로 바꾸는 문제는 그렇게 학교 선생님께서 좋아하시는 유형은 아닌 것 같아요. 학군지에서 쌤이 오래 있었지만 많이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면 학군지고 나발이고 그럼 어떤 문제가 가장 많이 나왔나요? 라고 한다면 바로 이 시제죠. 시제. 현재 사실이면 가정법 과거, 과거 사실이면 가정법 과거 완료. 오늘만 영상에서만 수도 없이 얘기했던 거 그거. 거기에다가 한 가지 더. 조동사 우쿠시마 넣어야 된다는 거. 이거 안 쓰면 오답되는 거. 이게 가장 많이 나와요. 가장 많이 나옵니다. 근데 직설법도 이왕 배우려면 찍먹 좀 하지 마. 그냥 끝까지 배웠으면 좋겠어. 근데 이놈 새끼들은 대충만 알고 있어 항상. 왜 끝까지 안 배우는지 몰라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가정법입니다. 그런데 자, 그러면 학군지에서 쌤이 있을 때 대치에서 가장 많이 봤던 학교 선생님의 변형이 뭐였는지 알아요? 그거 한번 예시를 보여줄게요. 분명히 학교 교과서 또는 모의고사에 이렇게 써 있었어. 그래서 나 학원에서 겁나 열심히 했어. 나 다 외우고 있어. 자신 있어. 근데 칸이 3칸이야. 난 분명히 이걸 외우고 있는데 If it had rained 4칸짜리를 외우고 있는데 칸이 3칸으로 서술형이 나와버려. 뒤에는 심지어 똑같이 써있어. 이거 어떡하지? 고민이 된단 말이지. 바로 이걸 알고 있어야 돼요. 이건 실제 쌤이 정말 많이 봤습니다. 실제 기출을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if 생략 도치라는 게 있어요. if 생략 도치.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말 그대로 if를 생략할 거야. 대신에 생략했다는 거를 t를 내야 되기 때문에 도치가 뭔지 알지? 어순을 바꾸는 거잖아. 그 도치를 일으킬 거래. 간단해요. if를 지우면 되고요. if를 지웠으니 칸수가 한 개가 당연히 줄겠지. 그 다음에 사이좋게들 지내지 이렇게 빵빵거리고 싸우고. 그 다음에 의문문처럼 도치를 시켜주면 돼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had it rained 이렇게 되겠죠. 이건 정말 많이 봤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 가지가 더 있어. 한 번 더 해볼게요. If I were you 라는 문장이 있었어. 그러면 얘를 if 생략 도치하면 얘를 지우고 were I you 이렇게 쓰면 된다는 얘기야. 칸수가 하나 줄죠. 이 시험 문제도 많이 봤다. 근데 잘 보자 얘들아. 아무 때나 할 수 있나요? 그렇지 않아요. if 생략 도치는 had pp 이 조동사 had죠. 준조동사 얘가 달려있는 경우나 아니면 were 즉 비동사 비동사 중에 were밖에 안 쓰잖아. 가정법은 이때만 되는 거야. 아무 때나 하는 게 아니야. 그래서 요런 게 있다. 그리고 이것보다 조금 더 어렵게 냈던 건 내 기억에는 휘문고였던 것 같은데 배명고였더랬나 휘문고였을 거야. 아무튼 그때는 어떤 문장이 있었냐면요. If it had not been 기억은 정확하게 안 나요. 그냥 쌤이 그냥 그 유형을 보여주려고 하는 거야. 이렇게 이렇게 명사가 있었다고 쳐봅시다.
자, 이것도 if 생략 도치를 하면 어떻게 되게 되냐? if 지우고 had 앞으로 나가면 되죠. 그럼 아까 방금 전에 위에서 보여준 거랑 다를 게 없잖아. 뭐가 다르냐면 부정문이라는 게 다르거든. 그거 하나 빼고 다 똑같거든요. 그렇죠? 이거는 또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뭘 할 수 있냐? without 명사만 쓸 수 있어요. 혹은 but for 하고 명사만 쓸 수 있어요. 이런 경우 이렇게 해도 뜻이 똑같습니다. 희한하죠? 그래서 이런 경우도 있었다. 근데 이거는 학교 선생님께서 설명을 안 하셨다면 시험에 나올 가능성은 없겠죠. 그래서 학교에서 이걸 without이나 but for를 설명하는가 안 하는가 각자 자기 학교에서 잘 들으셔야 될 것 같아요. 맨날 잠자는 친구들은 모르니까 뭐 그냥 외워놔야 되고. 자, 그럼 정리를 해보면 가정법이라는 건 문제 내는 게 굉장히 간단하다. 시제로 나오거나 생략 도치를 만드는 것이 주로 나올 것이다. 그러면 이쯤에서 내가 너네 선생님이라면 내가 학교 선생님이라면 문제를 어떻게 낼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한번 좀 말해볼게요. I know if you were 지원하기가 더 힘드네. 그냥 막 만들어 보죠. 자, 이 문장 맞습니까 틀립니까? 생각할 시간 3초 줄게요. 3, 2, 1, 땡. 자, 아무 생각이 없다. 이 친구는 영상을 처음부터 다시 보시길 바라요. 머릿속에 완벽하게 들어가 있지가 않다는 거예요. 내가 원리부터 다 설명했거든. 모든 경우의 수를 다 따져줬거든. 더 이상 가정법 선생님 설명 들은 거에 없는 내용이 있었어요 라는 게 없을 정도로 설명 다 했거든. 근데 못 떠올리면 문제가 있어요. 첫째, 이렇게 떠올렸어야 정상입니다. 여기 가정법 과거잖아요. 그 would 쓰셔야죠. 혹은 could, should, might 쓰셔야죠. 이렇게 말한 친구는 이제 2등급 친구. 뭐가 잘못됐는데요? 시간 좀 더 줘보세요. 이 친구는 이렇게 되겠죠. 그럼 1등급 친구는 뭐냐? 1등급 친구는 어떤 사고를 했을 것이냐? 자, 잘 보세요. 눈치챘나 모르겠네요. 이 문장은 가정법이 아니에요. 자, 주절이 주어, 동사, 삼형식 동사. 얘 지금 간접 의문문입니다. 이 문장에 틀린 문장이 없어요. 간접 의문문에는 우쿠슈마 쓴다는 조건이 없기 때문이죠. 가정법 자체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문제를 내시잖아. 자, 밑줄 그 본문에 만약에 if절이 있으면 그 조건절에다가 밑줄 딱 쳐놓고 얘와 똑같은 쓰임이 쓰인 것을 고르시오 하고 막 이런 비슷한 것들 막 내놓잖아. 그걸 찾는 방법이에요. 주절만 보세요. 주절, 귀결절. 아니, 얘는 간접 의문이니까 귀결절이 아니지. 주절만 봐서 얘가 명사 자리가 비어 있다. 그러면 간접 의문문이야. 문장이 완전하다. 그게 가정법인 거야. 지금 모두가 맞췄겠지? 내가 현강 돌아가면 물어볼 건데 양심껏 한번 얘기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이해 안 가는 학생들은 너무나 완벽한 강의를 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읽어볼 수 있도록 들어볼 수 있도록 하시고요. 그래도 모르고 있으면은 얘기하세요. 근데 나라면 문제 이렇게 냅니다. 이거 틀린 놈들이 분명히 있죠.